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130명이 보는 앞에서. 제 아들의 결혼식 날. 어머니, 이제 그 집 넘기시죠. 늙은 분이 그렇게 큰 집에 혼자 사는 건 낭비잖아요. 68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못 본 척. 30년을 키운 제 아들이 엄마가 맞는 걸 모른 척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을.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삶의 온기를 전하는 적정목 오디오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강남의 웨딩홀. 130명의 하객이 샴페인을 든 채 웃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세 박순덕. 오늘 제 아들 민준이가 결혼하는 날이에요. 며느리 유진이는 흰 드레스를 입고 반짝였습니다. 예쁘다는 말보다 비싸 보인다는 말이 먼저 떠올랐어요. 이상했죠. 예쁜 신부를 보며 마음이 불편한 시어머니라니. 사실 불편함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첫 만남 때부터 유진이의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보는 눈빛. 가격표를 매기는 듯한 차가운 계산. 하객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준이가 유진이 손을 잡고 인사를 돌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 행복한 척 보였어요. 제가 앉은 자리는 구석이었어요. 신랑 어머니인데도 주요 하객석이 아니었죠. 유진이가 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한 곳이 편하실 거라고. 조용한 곳. 들리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었어요. 유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축하 인사받으러 오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유진이 쪽 친척들이었죠. 그들이 웃으며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하고 유진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값비싼 향수. 이 나이에 혼자 그렇게 큰 아파트는 필요 없지 않냐고 했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죠. 잠실 그 아파트 말이에요, 어머님. 유진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는 부동산 앱이 떠 있었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 준비해 놨다고 했어요. 지문 인증만 해달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혼식 날 130명 앞에서 제 집을 내놓으라고. 말이 안 나왔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유진이는 기다렸죠. 대답을 강요하는 침묵.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뭐래, 집을 달라고? 결혼식 날. 저 며느리 대단하네. 저는 여전히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손이 날아왔어요. 뺨을 맞았습니다. 소리가 웨딩홀에 울렸어요.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제 세상이 흔들렸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유진이가 웃었어요. 답답하시네, 어머님. 주변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 신랑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척 했어요. 하지만 그의 귀가 빨개진 걸 봤습니다. 그 애는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유진이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은 모른 척 할 거라는 걸. 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68년을 버틴 다리였으니까. 문을 향해 걸었어요. 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웨딩홀이 조용해졌어요. 뒤에서 유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고생이야.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다들 웃었어요.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게 부은 뺨,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결심이 밀려왔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번호는 정확히 눌렀죠. 김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김 차장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언제나처럼. 김 차장.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오늘 다 밝힐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 김 차장은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10년 넘게 제 재산을 관리해온 사람.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단단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제가 필요한 건 바로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68세 여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68년을 살아온 여자의 진짜 얼굴을 오늘부터 보여줄 거예요. 핸드백을 챙기고 화장실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웨딩홀 로비로 향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이제부터 괜찮을 겁니다. 웨딩홀 밖으로 나왔어요. 5월의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이 정도 아픔은 견딜만 했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흘끗 봤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결혼식이요. 축하할 일이네요. 뭐. 그렇죠. 그런데 왜 우세요? 안 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이 아니었죠. 움직일 시간이었으니까. 택시가 잠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30년을 산 곳. 익숙한 풍경.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고요했죠. 저만의 공간.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백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뺨이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저도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2년 전 봄이었어요. 아들 민준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유진이야.
유진이는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부드럽지 않았어요. 계산적인 힘이 느껴졌죠. 앉아. 뭐 마실래? 물이요. 저 건강 챙기거든요. 유진이는 제 거실을 둘러봤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시선이 창문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 벽에 걸린 그림. 식탁. 가구. 모든 걸 훑었어요. 가격을 매기는 눈빛. 경매장에서 물건을 보는 눈. 저는 그 눈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님, 여긴 잠실이죠? 응, 30년 살았어. 재건축 들어온다던데요. 그런 것 같더라. 유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감추려 했지만 감춰지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해요. 민준이는 유진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똑똑하지. 부동산도 잘 알아. 나중에 도움 많이 받을 거야. 저는 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똑똑하겠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너무 똑똑해서 문제다. 그 후로 유진이는 자주 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매일. 올 때마다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혼자 이런 큰 집 관리 힘드시죠? 청소하시는 거 봤는데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계단도 있고 위험하세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익숙해 30년 살았는데. 하지만 유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버타운 알아보셨어요? 고개를 저었죠. 여기가 좋아. 내 집이야. 유진이가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혼자 지내다가 큰일 나는 경우 많대요. 쓰러지셔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민준이도 바쁘고 실버타운 가시면 안전하시죠? 의료진도 24시간 대기하고.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눈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나가라. 이 집을 내놓으라. 어느 날 유진이는 부모까지 데려왔어요. 사전 예고도 없이.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여니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진이, 그리고 유진이 부모.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에요. 유진이 아버지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명함에 화려한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와, 정말 넓네요. 잠실에 이런 평수라니. 부러워요, 어머님.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탐내는 것이었죠. 저는 그 차이를 압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유진이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실버타운 정말 좋아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깨끗한 시설, 넓은 정원, 의료 서비스. 여기 팔면 현금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유진이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실버타운 들어가시고 남는 돈은 저축하시면 되죠. 노후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어요? 3명이 돌아가며 말했어요. 마치 준비한 대본처럼. 박자가 맞았죠. 저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죠. 동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유진이 어머니가 눈을 빛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좋은 곳은 금방 차요. 대기자 명단이 길거든요. 어머님 나이면 더 빨리 결정하셔야죠. 늙으면 입소도 어려워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 잔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유진이 부모님 괜찮으시지? 좋은 분들이지? 진심으로 엄마 걱정하시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좋은 분들이더라.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잠실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꺼졌죠. 새벽 2시. 30년 전 남편과 이사 온 날이 떠올랐어요. 짐을 풀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리 늙자. 손주들도 여기서 보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여기서 늙자. 하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빠르게 진행됐죠. 6개월.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 침대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내가 준비해둔 게 있어. 서재 서랍에. 잘 챙겨.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민준이한테. 보이는 분은 문제를 부른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요? 민준이는 우리 아들인데.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달라져. 가족도 마찬가지야. 보이지 않는 부가 당신을 지킬 거야.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갈색 서류 봉투가 있었죠. 무게가 묵직했어요. 열어보니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주식 증서, 남편이 남긴 유산 목록, 수십억 원의 자산.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줄. 종로에 오피스 빌딩이 있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매달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부산 해운대에 세컨드 하우스도 있었죠. 배당금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계좌에 나뉘어 남편이 분산 투자를 해뒀어요. 현명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그 비밀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보이지 않게. 저는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급 9,000원. 하루 4시간. 한 달에 70만 원쯤 벌었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일을 하세요? 연금도 있으실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꽃 향기도 좋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된 차를 몰았어요. 민준이가 새 차 사라고 했죠. 엄마, 제가 사드릴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 차 익숙해. 새 차는 사치야. 민준이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참. 마트 할인 코너를 뒤졌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 알뜰하시네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는 웃었죠. 아껴야죠. 연금으로 사는 거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매달 배당금 수천만 원이 들어왔죠. 저는 그 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김 차장이 관리했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였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는 비밀을 지켰습니다. 여보, 사람들은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할 거야. 남편의 유언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게 당신의 갑옷이야.
보이는 약함이 진짜 강함을 숨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맞았어요. 정말로 맞았죠. 민준이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엄마, 큰 아파트 하나에 매달리는 엄마, 불쌍한 엄마. 유진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님, 노후 준비하셨어요? 이 집 말고 뭐 있으세요? 우리가 나중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너희가 날 모신다고. 웃기는 소리.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 10년 만에 꺼냈죠. 거울을 봤어요. 68세 여자.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았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VIP 고객 전용 미팅룸. 김 차장이 먼저 와 있었어요. 사장님 하고 그가 일어섰죠. 앉아요.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김 차장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딸깍 잠금 장치를 여는 소리. 가방이 열렸습니다.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 차장은 일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10년 넘게 함께 일했으니까요. 먼저 보증 현황입니다. 김 차장이 첫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민준 씨 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3억 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 이체 450만 원. 24개월 동안 총 1억 800만 원. 웨딩홀 비용 보증 7천만 원. 어제 결제 완료됐습니다. 저는 숫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억이 넘는 돈. 제 돈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숫자로 보니 달랐어요. 전부 취소할 수 있나요?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보증인 의사 철회로. 문제될 건 없나요? 없습니다. 보증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즉시 진행하세요. 김 차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김 차장이 두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사장님의 실제 자산 현황입니다. 최신 시가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종로 오피스텔 빌딩, 시가 82억. 임대 수익률 연 6%. 부산 해운대 세컨드 하우스 23억. 현재 단기 임대 중입니다. 배당 수익 계좌 누적 17억. 우량주 중심 포트폴리오. 기타 유가증권 미지예금 9억. 총자산 131억 원입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131억. 생각보다 많이 불어났습니다. 김 차장이 잘 관리한 덕분이었죠. 민준이는 모르죠.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비서실 직원들도 모릅니다. 저와 회계사, 변호사만 알고 있습니다. 모두 비밀 유지 서약을 했습니다. 사장님 지시대로 완벽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 차장이 펜을 들었어요. 메모할 준비를 했죠. 말씀하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개 통지를 원합니다. 김 차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공개요? 네, 결혼식 하객 전원에게. 김 차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법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만.
개인 통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필요해요. 저에게는 김 차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하며 그는 저를 알게 됐죠. 130명 앞에서 당한 모욕.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130명 앞에서 갚을 거예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피로연 날짜를 알려주시면 일주일 후에요. 신혼부부 환영 피로연. 유진이 쪽 친척들이 주최해요. 거기서 하겠습니다. 김 차장이 메모했어요. 하객 명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공개 낭독용 문서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을 시작했어요. 보증 철회 동의서, 이체 중단 신청서, 법적 통지 동의서.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박순덕. 이름 석자가 무겁게 찍혔죠. 각 서류마다 사인했습니다. 10장이 넘었어요. 손이 아팠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사인했어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죠. 김 차장이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자본을 드리겠습니다.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 앞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마다 비밀을 품고 살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10년 동안 남편이 남긴 유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에게도. 보이는 약함이 진짜 강함을 숨긴다.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가난하다고 생각했죠. 불쌍한 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죠. 제 재산을 탐냈어요. 결혼식 날 뺨까지 때렸죠.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비밀을 무기로 쓸 때가 왔어요. 숨겨뒀던 칼날. 이제 꺼낼 시간입니다. 차장님, 김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 씨가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충격받아야죠. 그래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류 가방을 닫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차장도 일어났어요. 수고하세요. 사장님도요. 미팅룸을 나섰어요. 은행 로비를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제 일상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전쟁입니다. 68세에 시작하는 전쟁. 늦지 않았어요. 은행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5월의 햇살. 따뜻했죠. 하지만 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결심이,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택시를 잡아 탔어요. 기사님이 어디 가시냐고 물었죠. 잠실이요. 네,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사람들, 차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움직이고 있었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문을 열고 들어섰죠. 거실에 섰습니다. 30년을 산 이 공간. 익숙한 가구들. 남편의 흔적들. 서재로 갔어요. 남편 사진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10년 전 모습. 여보. 저는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보이지 않는 부가 나를 지켰어. 그리고 이제 그 부를 보여줄 거야. 당신이 남긴 유산. 제대로 쓸 때가 왔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동의할 거라고. 이 결정을.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오래 닦지 않았죠. 내일 닦아야겠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유진이가 너무 긴장해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았대요. 나중에 같이 식사해요. 웃음이 났습니다. 이해하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뺨을 때린 것도 이해하라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김 차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에게 연락 오면 받지 마세요. 일주일 후까지 모든 연락 차단입니다. 답장이 왔어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일주일.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죠. 준비됐어요. 일주일 후 같은 웨딩홀이었습니다. 유진이 쪽 친척 모임이 열렸어요. 신혼부부 환영 피로연. 초대장이 집으로 왔었죠. 하지만 제 이름은 없었어요. 발송 실수라고 유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오셔야죠.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갔어요. 김 차장과 함께 오후 2시 정각. 웨딩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김 차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사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거울을 봤어요. 차 안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 68세. 하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진한 붉은색. 평소에 안 바르는 색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웨딩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김 차장이 옆에서 걸었어요. 서류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 소리, 축배 소리. 준비되셨습니까? 김 차장이 다시 물었어요. 네.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경첩 소리가 크게 울렸죠. 음악이 멈췄습니다. 70명쯤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든 채, 샴페인 잔을 든 채, 웃음을 머금은 채. 어머님.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에서 냅킨이 떨어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왜 여기 오셨어요? 유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값비싼 드레스였죠. 초대 안 했는데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 컸어요. 민망한 표정들. 앉아, 민준아.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웨딩홀 전체에 울렸어요. 마이크가 필요 없었죠. 유진이가 팔짱을 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우리 친척들만 모이는 자리예요.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말투였습니다. 알아요. 저는 그 애를 봤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친척들 앞에서 할 말이 있어서. 김 차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죠.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뭐 하러 온 거야? 저는 박순덕 여사의 재무법률 대리인 김태수입니다. 김 차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웨딩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공식 통지를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 차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정갈하게 들어 있었죠. 잠깐만요. 유진이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무슨 통지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법적 통지입니다. 김 차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순덕 여사의 의뢰로 관계자 여러분 앞에서 공개합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들.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첫째. 김 차장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민준 씨 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박순덕 여사 명의로 보증된 3억 원. 본 통지일로부터 즉시 보증 철회합니다. 김 차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임대인에게 별도 통지 발송 완료. 30일 이내 재계약 필요합니다. 와. 탄성이 터졌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둘째, 김 차장이 두 번째 서류를 들었습니다. 매달 이체되던 생활비, 월 450만 원, 총 24개월, 누적 1억 800만 원. 오늘부로 이체 중단합니다. 은행 자동 이체 해지 완료.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그 돈으로 생활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셋째, 김 차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결혼식 웨딩홀 비용, 박순덕 여사 명의로 보증된 7천만 원. 보증 철회합니다. 그리고 즉시 정산 요구합니다. 웨딩홀 측에 통지 발송 완료. 3일 이내 정산 필요합니다. 장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크를 든 채, 잔을 든 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김 차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죠. 유진이가 비틀거리며 저를 봤어요.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제가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 10년 동안 숨겨뒀던 것. 묵직했어요.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어요. 131억 원.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유진이 어머니가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광. 종로에 오피스 빌딩이 있어요.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부산에 세컨드 하우스도 있고 매달 배당금이 수천만 원씩 들어와요. 너희가 탐낸 건 잠실 아파트였지. 사람들이 숨도 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131억 중 5%도 안 돼요. 웃음기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가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엄마.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우리한테 왜 숨기셨어요? 말할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그 애를 내려다봤습니다. 돈이 보이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맞았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너희가 증명했지. 완벽하게. 유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어머님, 울부짖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저는 그 애를 봤습니다. 결혼식 날 저를 때렸던 손. 지금은 떨리고 있었어요. 명의 이전 서류 준비했다며. 지문 인증만 하라고 했지. 130명 앞에서. 기억나요? 유진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죠.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경계선이에요. 선을 긋는 거예요. 친절을 약함으로 본 값.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한 값. 지금 치르세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구두 소리만 웨딩홀에 울렸어요. 똑, 똑, 똑.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유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잘 살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 힘으로. 문을 밀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김 차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68세. 하지만 눈빛은 20대보다 강했습니다. 립스틱이 번지지 않았어요. 진한 붉은색. 전쟁의 색. 승리의 색.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죠. 저는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니어 존엄 지원 재단. 문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재단입니다. 75세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거기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집을 팔래요. 제 동의 없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변호사 보내드릴게요. 무료예요? 네, 전부 무료예요. 전화를 끊고 김 차장을 불렀어요. 15번째 케이스입니다. 변호사팀 출동시켜 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간 저희는 127명을 도왔어요. 노인 재산 착취 피해자들. 자식에게, 손주에게, 며느리에게 당하고도 말 못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침묵했으니까요.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침묵을 깬 사람이 있다면 다른 분들도 깰 수 있어요. 민준이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유진이와 이혼했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체납에 시달린다고 작은 오피스텔에 산다고 했죠. 저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선을 그었으니까요. 넘어오려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단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장이 헐렁했죠. 들어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아.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 애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한참 만에 나온 말. 침묵. 정말 죄송해요. 저는 차를 따랐습니다. 건네주었어요. 그 애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죠. 유진이랑 헤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떠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는 왜 말 안 하셨어요? 돈 있다고. 내가 물어봤니? 아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노란 잎들이 바람에 날렸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혼자 힘으로. 저는 그 애를 봤습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응원은 할게요. 스스로 일어서는 걸. 그게 진짜 시작이니까요.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일주일 후 TV 인터뷰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리포터가 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존엄을 되찾아 주려고요. 존엄이요? 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요. 가족에게도요? 특히 가족에게요. 리포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존중이 없는 가족은 관계 이전의 위험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존엄을 되찾기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잠실 아파트. 30년 산 이 집.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졌어요.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보이지 않는 부가 저를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알아요. 칼을 숨기되 필요하면 꺼내야 한다는 것을. 존엄은 조용히 지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소리 내 지켜야 한다는 것을. 68년을 살아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어요.